짧은 광고 하나 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선물용으로 준비된 황제 홍삼 에이스입니다. 명절 선물로 어느 분께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이죠. 한국 고려 홍삼에서 만든 황제 홍삼 에이스. 이 제품의 특징은요, 6년근 홍삼 농축액을 담뿍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삼과 아연으로 우리들의 면역력을 높여주죠. 또한 활력에 좋은 마카, 복분자, 아르기닌도 담뿍 함유하고 있습니다. 한 포 15g 기준으로 진스에노사이드 14mg을 함유하고 있고요. 한 포씩 편리하게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드실 수 있는 제품이지만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에게 좋은 제품이죠. 황제 홍삼 에이스는 이렇게 엄격한 품질 관리를 자랑하는 정품 인증서가 들어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인증을 받은 한국 고려 홍삼 황제 에이스. 명절 선물용으로 멋지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제품의 결에 맞추어서 블랙톤으로 포장되어 있고요. 황제 홍삼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한 박스에는 홍삼 스틱이 10포씩 60포가 들어있습니다. 60포면 약 2달분이죠. 복용 방법은 1일 1포 복용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남성분들, 피곤하고 지치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하루 한 포씩 드시면 활력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홍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가 없죠. 다들 얼마나 우리 몸에 좋은지, 얼마나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인지 이미 알고 계시니까요. 이렇게 황제 홍삼 한 박스는 원래 29만 9천 원짜리 제품이죠. 그런데 이번에 77% 할인해서 6만 9천 원의 추석 특가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하시면 제품의 쇼핑백이 함께 발송되어집니다.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위에 고마우신 분들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및 구매 연락처는 1588-1049이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직접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링크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년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사연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느 배달 기사의 억울함을 담은 모텔 여성의 알몸 사건입니다. 주문받은 음식을 가지고 커플들이 열심히 즐기고 있는 모텔로 배달을 갔다가 홀딱 벗은 여자와 마주친 것도 황당스러운데 마치 일부러 여성을 훔쳐본 듯이 경찰 신고까지 당했다는 분 이야기입니다. 커플들이 은밀히 먹고 놀고 쉬는 곳 모텔. 그들이 열심히 자신만의 행위에 집중할 때 열심히 또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배달기사분들. 이 기사분은 조리된 음식을 부지런히 챙겨가지고 엘베를 타고 올라가서 배송지 문 앞에 놓고 배송 완료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데 하필 그때 여성이 문을 왈칵 열고 나왔다는 것이죠.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알몸의 여성도 놀랐겠지만 배달기사분은 더 놀랐겠죠. 남자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고 싶을 때 내가 보는 것과 아무 생각 없는데 갑자기 여성의 전라의 몸을 보게 되는 것은 다르죠. 어쨌든 타이밍이 절묘하게 문을 열고 나온 알몸의 여성과 배달자의 눈이 딱 마주쳐서 경찰에 신고를 당했다는 사연. 이 배달기사는 정말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엘리베이터 안에 CCTV 덕분에 요상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상한 누명은 여성 고객을 상대로 강도짓을 하려 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겠죠. 올여름에 있었던 일이었죠. 배달기사에게 알몸을 모두 보여준 여자라는 일로 한창 시끄러웠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당연히 모텔의 커플 손님이 음식을 주문했고 배달기사인 그는 꼬치 전문점에서 음식을 받아서 배달을 갔죠. 배달 장소에 도착한 기사는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인증 사진을 찍으려는데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면서 주문자인 여성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전라의 몸으로 말입니다.
이 여성은 배달기사를 마주친 뒤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곧바로 문을 다시 쾅 닫고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뒤 곧바로 속옷 차림에 남친이 뛰어나와서 배달기사에게 욕을 퍼부은 뒤 다짜고짜 경찰을 부르겠다고 바로 경찰을 불렀다는 것이죠. 배달기사는 내가 문을 연 것도 아닌데 기가 막히더라 라며 당시의 심정을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배달기사가 당시 엘리베이터가 내려가지 않게 한쪽 발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CCTV에 모두 잡혔습니다. 이것이 신의 한 수였죠. 사실 배달기사들은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 후 곧바로 다시 내려가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잡고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엘리베이터 CCTV에 이 모든 상황이 포착됐고 출동한 경찰은 이를 확인하고 나서 배달기사가 잘못한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풀어줬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배달기사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서 소란을 피운 여성과 남성을 다시 만나서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곧 닫히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밖이 조용해서 배달기사는 간 줄 알았다 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문을 열자 검은 옷을 입은 키 큰 사람을 봐서 비명을 질렀다. 강도인 줄 알았다 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이때 안에 있던 남성은 여자친구가 놀라서 바닥에 울고 있어서 앞뒤 안 보고 문 열고 나갔다.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돼서 사실 멋있는 척 하려고 그랬다고 부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분이 그냥 놀란 거라고 남자친구에게 몇 번 말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엄청 화를 내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배달기사는 커플에게서 연거푸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분은 엘리베이터를 발로 잡고 있었던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냥 현관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서성거리고 있던 장면만 있었더라면 어찌할 뻔했는가. 이제는 배송 다니려면 바디캠도 사야 하나 봐요 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모텔에서의 요상한 남친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한 젊은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친이 모텔만 가면 이상해져요. 저는 사귄 지 1년 안 된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모텔만 가면 사람이 이상해집니다. 변태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지질이 궁상을 떱니다. 처음 갔을 때는 이게 뭔가 싶다가 두 번째 이후부터는 이놈이 빙신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단 룸에 입성하자마자 에어컨을 17도로 맞춥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여름뿐만이 아니고 문제는 가을, 추운 겨울에도 에어컨을 켠다는 것이죠. 따뜻하고 안락하고 편하려고 모텔 가지 얼어 죽으려고 가나요. 그리고 또 1층에 셀프바 있죠. 거기서 먹지도 않는 쿠키랑 음료수, 채소 5개 이상은 들고 와서 꾸역꾸역 다 먹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후가 더 문제입니다. 할 거 다 하고 쉴 거 다 쉬고 나갈 준비 하시잖아요. 항상 저부터 먼저 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씻고 남친이 씻거든요. 어느 날 남친도 씻고 나와서는 주섬주섬 옷 입고 나갈 준비를 하다가 제가 소변 보러 화장실을 갔는데 변기에 거품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어서 일단 물을 내리고 나와서 물어봤더니 샴푸를 넣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뭔 소린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샴푸, 린스, 바디샤워 통통통 다 빈통인 거예요. 싹 다. 변기에 모두 버린 거죠. 지금까지 나 모르게 계속 그 지로를 했다는 건데 게다가 그동안 각티슈는 항상 알맹이를 쏙 빼서 제 가방에 넣어달라고 했거든요. 화장실 휴지는 커서 못 가져가니까 다 풀어서는 물 적셔서 조그맣게 만들어서 못 쓰게 해놓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기가 막혀서 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하룻밤에 5, 6만 원씩 받아먹는 모텔이 괘씸하다네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덜 아깝답니다. 대실로 들어갈 경우에는 더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가 화가 나냐
그렇게 신경 곤두세우면 피곤하지 않냐라고 해도 계속해서 그 지로를 떱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정이 뚝뚝 떨어지는데 사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모텔을 안 갈 수도 없고 갔다 하면 저 지로를 떠는데 정말 미치겠어요. 이제 곧 겨울인데 에어컨 생각하면 또 빡칩니다. 이거 가지고 헤어지자고 할 수도 없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직 철없고 어리다는 것이 느껴지죠? 이런 경우는 남친이 돈을 아낀다라는 마인드가 아니고 물건을 낭비하고 환경이 오염될 망정, 내 돈을 낸 만큼 상대에게 손해를 끼치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약간의 광기도 느껴지는 듯 합니다. 아마도 정신적으로 빈곤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만약 이 두 분이 결혼을 한다면, 글쎄요. 오늘은 모텔에서의 에피소드 2가지였습니다. 중년의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